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 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입니다. 예. 자, 먼저 쇼트트랙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7일에 어제 이제 남자 계주를 끝으로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일정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 선수의 활약이 또 가장 또 돋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스케이터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요. 첫 종목인 2000m 혼성계주 예선에서 탈락해서 쓴맛을 봤고 또 첫 개인 종목이던 여자 500m에선 빙질 문제로 넘어져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강철 멘탈을 자랑하는 최민정은 시련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고위 충돌 의혹으로 고배를 마신 1000m 종목에서 트라우마를 딛고 은메달을 목에 걸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 뒤이어 출전한 여자 3000m 계주에선 준결승에서 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은메달 획득에 1등 공신 노릇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6일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1500m 금메달을 땄던 최민정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아유, 참 정말 최민정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참 우리 한국 쇼트트랙의 보물 같은 그런 선수인데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또 뭐 특별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무슨 기록입니까? 네, 최민정 선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총 3개의 메달을 수확했는데요. 4년 전 평창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최민정은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5개의 메달을 확보를 해 전희경, 박승희, 이호석, 이승훈과 함께 역대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썼습니다. 네, 최민정 선수에게 달콤한 포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민정은 대한빙상연맹 포상금 1억 8,750만 원, 정부 포상금 1억 3,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장려금 8,850만 원 등 총 4억 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줘야 됩니다. 더. 네? 네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 모든 국민들을 기분 좋게 또 이렇게 해줬는데 정말 대단하고. 자, 그리고요, 우리 그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제 개인전뿐만이 아니고 단체전인 계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죠. 네, 여자 대표팀과 남자 대표팀 모두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여자 대표팀은 지난 13일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네덜란드에 이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 소치 대회를 시작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3회 연속 계주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남자 대표팀은 16일 5000m 결승에서 캐나다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2010 밴쿠버 대회 이후 12년 만에 메달 획득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표팀은 은메달을 따낸 바 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92년 알베르빌 그리고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5000m 계주 금메달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자 계주 그 경기를 보니까 우리 대표팀의 맏형이죠. 그 곽윤기 선수가 이제 눈에 이렇게 확 띄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화제의 인물이기도 한데 곽윤기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우리 이정인 기자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곽윤기 선수는 아마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핫한 선수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고등학생이던 2007년부터 태극마크를 단 이후 꾸준히 국가대표로 활동한 베테랑 선수입니다. 2007년부터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네, 지금 뭐 거의 15년 가까이 대단하네요. 네,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2개 그리고 세계선수권에서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곽윤기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핑크색으로 머리를 염색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또 초심을 되새기고자 이렇게 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곽윤기 선수는 5,000m 준결승전에서 인코스로 추월을 해서 결승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맏형답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후배들을 이끌면서 27년 스케이트 인생에서 라스트 댄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예. 정말 끼도 넘치는 선수인데요. 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개주 은메달을 딴 뒤에 시상대에 올라서 당시 유행하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의 시건방총을 선보여서 일명 까분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개주 은메달을 획득한 뒤에 시상대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춤을 선보여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네, 또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꽉 잡아 윤기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107만 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107만 명이요?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곽윤기 선수에 따르면 일부 구독자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유튜버가 생각보다 스케이트도 잘 타네 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생각보다 원래는 유튜버기 전에 우리 국대인데 국대. 네, 그렇죠. 네? 본업이 그러니까요. 스케이터인데. 네. 진짜 멋쟁입니다. 곽윤기 선수.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 그 올림픽 전부터 쇼트트랙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쇼트트랙 대표팀이 여러 그 악재를 극복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대회 전에 내후 외환을 겪었는데요.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2018 평창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이 불명예스럽게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네, 여자의 간판 심석희 선수는 동료 욕설 및 비하 논란으로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아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남자 대표팀 임효주는 동성 후배 추행 사건으로 대표팀 자격을 박탈당한 뒤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또 여자 선발전 3위에 올랐던 김지유는 부상 후유증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됐고 이 과정에서 선수가 불만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습니다.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똘똘 뭉쳐서 이런 평가에 굴하지 않고 혼신의 레이스를 펼쳐서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선전했습니다. 남녀 합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면서 출전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쇼트트랙 최강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출전국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거 박수 한번.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잘했고 참 쇼트트랙 대표팀 정말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서 선전을 했어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차민규가 500m에서 은메달, 그리고 김민석이 1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실 차민규 선수와 김민석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권 후보로 꼽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혼신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차민규와 김민석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을 따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의 메달 사냥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차민규와 김민석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30분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합니다. 네, 19일에는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메달을 도전하는데요. 남자 매스 스타트에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과 정재원이 출전합니다. 4년 전 평창에서 이승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정재원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는 정재원 선수가 전면에 나서고 이승훈 선수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매스 스타트 여자부에선 2018 평창대회 은메달리스트 김보름 선수가 2대회 연속 입상에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에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른바 영미
예, 영미 신드롬 일으켰던 네.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 이번에 좀 아쉬운 성적을 남겼어요. 네,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은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인 팀킴은 평창 대회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20년 부활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2020년 11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해 3년 만에 태극마크를 탈환을 했고 네. 또 지난해 12월 올림픽 자격대회 최종전에서 라트비아를 꺾고 베이징행 막차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팀킴은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을 노렸는데요. 16일 덴마크와 예선 8차전까지 4승 4패를 기록한 팀킴은 마지막 스웨덴전을 승리해야 4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킴은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스웨덴에 4대8로 패했고 결국 4승 5패 공동 7위로 올림픽을 마치면서 4년 뒤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팀킴은 계속 팀킴으로 가겠죠? 네, 맞습니다. 팀을 몇 년 전에 다시 재구성해서 앞으로도 계속 세계선수권에도 출전을 하고 또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팀리 아니면 뭐 팀팍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선수들이. 네,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우리 국민들에게 2018년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컬링이 이게 상당히 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많이 할 겁니다,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팀킴 힘내야 되고. 자, 그리고 여자 피겨 스케이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그 대한민국 여자 피겨의 간판 유영 선수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대단한 성적을 냈죠. 네, 맞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연기를 보고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한 연하키즈인 그렇죠. 유영 선수는 자신의 우상인 김연아가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 무대에서 깔끔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유영은 1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4.16점, 예술 점수 68.59점, 총점 142.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영은 쇼트 프로그램 점수 70.34점을 합쳐서 최종 총점 213.09점을 기록해 6위에 올랐습니다. 이 성적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김연아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특히 유영은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트리플 악셀은 양날의 검이었는데요. 트리플 악셀은 전방을 향해 앞으로 힘껏 뛰어올라서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고난도 기술로 성공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유영은 트리플 악셀을 연마하는데 무려 7년의 시간을 쏟았는데요. 올림픽 무대에서 2차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면서 땀의 결실을 받습니다. 참 그 엄청나게 미끄러운 그 얼음 위에서 몇 바퀴씩 돌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정인 기자, 네, 혹시 실제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이렇게 연기하는 거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아, 네, 본 적 있습니다. 전 목동 아이스링크 취재를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어땠어요? 정말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정인 기자는 전문 그 목동 링크에서 진짜 그 선수들이 하는 그 연습하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요, 그냥 일반 그 스케이트장이에요. 일반 스케이트장에 선수 한 명이 선수였나 봐요. 그 피겨 스케이팅 그 스케이트를 신고 몸을 풀면서 연습을 조금 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냥 일반 스케이트장에서. 예. 그것도 너무 아름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꺾어졌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그 매무새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뭐 몇 바퀴씩 이렇게 공중에서 도는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목이 바로 이 피겨 스케이팅이 아닌가. 진짜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영 선수와 함께 출전한 김예림 선수. 김예림 선수도 이제 아주 깨끗한 클린 연기를 선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또 올렸어요. 네, 또 다른 연하 퀴즈 김예림 선수도 인상적인 올림픽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예. 김예림은 17일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68.61점, 예술 점수 66.24점을 합쳐서 134.85점을 받았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 67.78점을 받은 김예림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서 총점 202.63점을 기록해 9위에 올랐습니다. 네, 유영이 6위, 김예림이 9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피겨는 역대 처음으로 두 명의 선수가 동반 톱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김예림은 이번 대회에서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아한 연기를 펼치는 선수인데 이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김예림 선수가 우아한 연기를 한 뒤에 음반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씩씩하고 당차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예. 네, 김예림 선수는 이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서 원래 성격이 털털하다,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쿨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선수들 참 이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번 대회 그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도핑 논란이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의 카밀라 발리에바입니다. 발리에바. 네, 이번 대회 여자 싱글의 유력한 금메달리스트로 꼽혔던 선수인데요. 지금 7일 올림픽 이전에 취재한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나타내는 트리메타 지단이 검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리에바는 지난달 12월 러시아 피겨 선수권 대회 때 제출한 도핑 샘플에서 불법 약물이 검출돼 위기에 몰렸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지난 11일 발리에바의 금지 약물 복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리에바는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의 청문회에서 할아버지의 심장병 치료제가 함께 검출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발리에바의 소변 샘플에서는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 지단과 함께 금지 약물이 아닌 하이폭센 그리고 엘카르니틴도 함께 검출돼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기력 상승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 반도핑기구 위원장은 17일 CNN을 통해 발리에바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지 약물과 허용 약물을 함께 사용한 것은 지구력을 높이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발리에바는 그동안 출전하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경신을 해서 천재 소녀라고 불리는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그의 기량이 약물 효과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재 소녀가 아니고 이제 천재 도핑 소녀죠, 이제. 네. 참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라면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발리에바가 이제 개인전에도 출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IOC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빙상경기연맹은 러시아 반도핑기구가 발리에바의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했다가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 CAS에 제소를 했는데요. 네. CAS는 2006년생인 발리에바가 16세 이하로 반도핑법에 보호되는 점, 올림픽 기간 중 진행한 도핑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점, 그리고 WADA가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발리에바는 개인전에 출전을 했고요.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합산 224.09점으로 최종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영, 김예림 선수를 포함을 해서 다른 선수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꿈의 무대에 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발리에바는 다른 선수들의 순수한 노력을 비웃듯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하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자기도 망신이지만은 그게 또 국가 망신인데 발리에바 선수 국적이 또 러시아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과거에도 이 도핑 논란 때문에 전 세계를 또 뜨겁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왜 이번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한국, 중국, 미국처럼 이렇게 국가명이 아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엔 일부 종목 선수들의 출전 금지를 당했습니다. 여기 러시아는 또 왜 이런지 2018 모르겠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예. 2020 도쿄 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사회의 징계로 자국명 대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 그리고 ROC 등의 명칭으로 출전했습니다. 예. 이런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러시아의 도핑 문제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제는 러시아를 올림픽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발리에바의 도핑 파문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참 민족성이 참 그 러시아도 참 그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반면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장인 만큼 감동적인 장면도 볼 수 있었죠. 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훈훈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로 아브라멘코는 16일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에어리얼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메달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이었는데요. 예. 아브라멘코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기뻐하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일리아 브로프가 아브라멘코에게 다가가 손을 잡더니 뒤에서 껴안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두 선수의 포옹이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는 두 나라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극복하는 제스처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일리아 브로프 선수 뭐 나중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러시아 돌아가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겠죠? 그러게요. 좀 걱정되네요. 왜 그 손을 잡고 그래? 지금 괜히 왜 네가 왜 이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미담만 있으면 얼마나 러시아도 이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 참 웃기지도 않게 무슨 뭐 도핑 그것도 무슨 피겨 스케이팅에서 도핑 얘기가 나오니까 참 러시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였습니다.